네, 한 주간의 문화 이슈를 정리해봅니다. 오늘은 서울 구의역에서 일어난 인명사고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얼마 전이었죠. 강남역에서 화장실 이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추모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이번엔 좀 다른 사건입니다만 구의역입니다. 19세 젊은 청년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안타깝게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이로 인해서 또 추모가 일고 있죠. 예, 지금 19살 청년이 고등학교 졸업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된 네. 그런 청년인데 예. 일하다가 이 전동차에 부딪혀서 숨졌고 예. 그리고 그 청년이 남긴 유품 그 가방에 있는 걸 정리하다 보니까 가방에서 컵라면하고 숟가락이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밥을 먹을 시간조차도 없어서 컵라면도 최대한 빨리 먹기 위해서 큰 숟가락을 가지고 다니면서 예. 먹으려고 했는데 심지어는 그것조차도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들고 바쁘게 일하다가 와중에 또 월급은 144만 원이었다고 하는데 예.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자동차 사고로 숨졌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고 네. 게다가 이것이 한 개인의 어떤 실수라든가 어떤 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외주 업무였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 메트로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거기에서 외주를 준 회사, 네. 보통 외주를 줄 때는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외주를 주다 보니까 모든 걸 비용을 줄이려고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줄여지는 것이 안전에 대한 비용들 그리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람을 거의 뺑뺑이 돌리듯이 일을 시키다가 결국에는 이런 사고까지 나게 된 것이 아니냐. 결국 이것은 우리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해서 시민들의 추모 열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인데 가뜩이나 또 19세라는 젊은 청년이 목숨을 잃게 돼서 더욱더 좀 슬픈 얘기입니다만 이 회사 내에서 급여 또 이런 것들이 좀 차별, 불이익 이런 것들이 또 있었다고요? 이게 이제 서울 메트로 이제 외주업체인데 예. 여기에서 서울 메트로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와르르 있었다는 거죠. 네. 지금 현재 한 38명 정도 되는데 38명한테 지급되는 비용이 이것저것 모든 것 명목 다 합쳐가지고 총 24억 원 정도 된다고. 근데 이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정작 현장에서 뺑뺑이 돌아가면서 정말 힘들게 컵라면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하는 그러한 청년은 지금 뭐 144만 원 받고 일했다고 네. 하고 완전 이거 신문차별 아니냐 해도 너무하고 서울 메트로의 일종의 낙하산 예. 이런 것은 좀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네. 지금 공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메피아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죠? 도대체 좀 멍들지 않은 곳이 어딘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게 지금 더 심각한 문제죠. 지금 문제 회사가 은성 PSD인데 네. 은성 PSD 말고도 지금 뭐 프로 종합 관리 이런 회사에도 지금 이 메트로 출신 혹은 뭐 지하철 출신 여러 이 낙하산 직원들이 있고 그들은 좀 편안한 일을 하면서 또 다른 비정규직 젊은 사람들이 힘든 일만 도맡아 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또 하나의 어떤 신문 차별 구조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회사들도 이런 구조 심지어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방도시에서도 이러한 구조가 나타난다고 해서 네. 이것은 또 다른 신종 신분사회다. 그리고 과거 세월호 사건 때 해피야, 해수부 마피아 예.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그랬죠. 이번 사건이 딱 터지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피아, 메트로 마피아 이런 말들도 나오고 네. 이 나라가 무슨 마피아 공화국이냐. 마피아들에 의해서 온갖 기득권 잔치가 벌어지다가 사고가 터지면 추모 열기가 나타나는 결국 마피아에 의한 추모 공화국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말이죠.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것이 우리나라가 과거 1990년대부터 네. 사회 전체적으로 수익성을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거죠. 예. 이제 구조조정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 회사가 해야 될 일인데 잘라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네. 외주, 하청, 파견, 용역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결국 비용을 극소화하게 되면서 결국 안전 불감증으로 이어지는 이런 문제가 항상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예. 그다음에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사람을 자르는 거죠. 사람을 자르게 되면 노조 입장에서는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잘리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꼼수 구조조정으로 대응을 해서 네. 하청업체의 노조 구성원들이 내려가서 꽂히는 이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노노 갈등이 생깁니다. 똑같은 노동자인데 그렇죠. 누구는 귀족 노조고 누구는 못 사느냐. 노노 갈등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노동자 가층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이 진보 정치 세력인데 노동자 계층이 분열되다 보니까 네. 진보 정치 세력의 힘이 약화됩니다. 그러면 사회가 보수화되고 우경화됩니다. 그럼 사회가 좌우의 균형이 맞아서 좌우의 날개로 이렇게 안정되게 가야 되는 건데 네. 균형이 깨지면서 예. 너무나 보수화 우경화되면 결국 사회의 안정성이 해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나비 효과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네. 바로 199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수익성 지상주의 구조조정의 흐름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던가 이거를 근본적으로 반성하는 계기로 네. 이번 일을 삼아야 앞으로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다시 오늘의 좀 주제로 좀 돌아와 봤을 때 추모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시민들의 의식이 좀 변화가 돼서 이제는 목소리를 좀 내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좀 제발 좀 모여서 우리 사회가 좀 변할 수 있는 길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